자, 반갑습니다. 중2 B2 도형의 성질 두 번째 파트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입니다. 주제는 1번부터 5번까지 5개가 있고요. 1번, 2번은 외심, 3번부터 5번까지는 내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제 1번부터 외심에 대한 성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각형의 외심이라고 하는데, 외심이라는 말 뜻은 외접원의 중심을 뜻하는데요. 그럼 외접원이 무엇이냐? 삼각형을 기준으로 그 삼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둘러싸고 있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원 내부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정확히 원과 삼각형의 꼭지점이 한 점에서 만나서 원이 결국 삼각형의 세 꼭지점과 맞닿아 있는 상태입니다. 즉 원이 삼각형 바깥에서 접한다고 해서 이 원을 삼각형의 외접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원의 중심을 이제 원의 중심 외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용어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삼각형과 원이 굉장히 특수하게 만나고 있는데, 그럼 어떤 성질이 벌어지냐? 삼각형 외심의 성질은 일단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있는데 그 점은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렇다 쳐요. 두 번째, 삼각형의 외심에서 그 외접원의 중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 두 가지가 외심의 성질입니다. 일단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내용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조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외접원이 색칠되어 있고 삼각형 ABC가 여기 있습니다. 삼각형의 바깥에서 원이 접하고 있어요. 그 원의 중심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성질을 먼저 볼게요. 외심에서 삼각형 꼭지점으로 이르는 거리는 모두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지름이기 때문이죠. 즉 삼각형 꼭지점 ABC가 점 A, 꼭지점 ABC는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외심과 원 위의 점은 반지름이 되겠죠? 성질 2번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질 1번의 내용이 좀 직관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삼각형의 세 변마다 수직 이등분선을 긋습니다. 수직 이등분선을 그으면 그게 한 점에서 만나고요. 그 점이 외심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은 오른쪽 요것부터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자, 여기서 선분 AB가 주어진 상황입니다. 삼각형 아니고요. 선분 AB가 주어졌는데 그 AB의 중점을 M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M을 지나면서 선분 AB의 수직인 수직 이등분선을 그었어요. 상황 이해되시죠? AB 선분에 수직 이등분선을 꽂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수직 이등분선 위에 아무점을 하나 잡아요. 아무점 P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점 P에서 A점으로 가는 길이와 B점으로 가는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이등변 삼각형과 유사하지만
상황이 다르죠? 선분이 주어지고 중점을 지나는 수직 이등분선이 있을 때 그 수직 이등분선을 L이라고 부를게요. L 위의 점,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요. 그러면 AP 선분과 PB 선분은 항상 길이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여기 직각 증명을 간단히 해보는 거예요. PA와 PB가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을 해야 되니 제가 사용한 논리는 왠지 삼각형 합동이겠죠? 여기 AM과 MB 길이 같고요. 여기 직각입니다. 그러면 두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가 같고요. 이 변의 길이는 공통이고 각을 공유하고 있으면 ASA 합동이죠. 그러니 PA, PB가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증명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분이 주어져 있을 때 수직 이등분선이 지나고 그 점 위에서 그 선분의 끝점까지는 거리가 항상 같다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를 한번 먼저 이해했죠? 그러고 나서 성질 1번을 제가 지금 증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증명 포인트는 일단 이거를 왜 학습하시냐면 뭔가 두 직선은 뭔가 한 점에서 만난다 뭐 이런 설명이 좀 구린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뭐 평행할 수도 있고요, 일치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고 쳐도 세 직선의 위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세 직선이 서로 평행할 수도 있고요,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세 점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교점의 개수를 따져보면 0개, 1개, 2개, 3개 정도가 교점의 개수가 되겠죠. 뭐라고요? 세 직선이라면 그 세 직선을 랜덤하게 배치했을 때는 교점이 최대 3개가 되거나 2개가 되거나 아니면 1개 정도로 케이스가 발생합니다. 즉 세 직선이 교점이 1개가 되는 상황은 뭔가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외심의 성질 첫 번째,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것은 수직 이등분선이 3개나 되는데 교점이 0개부터 1개, 2개, 3개가 되지만 그것이 아주 특수하게 한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가 봐요.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뭔가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그러면 여기 외심의 성질을 한번 증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칸이 부족하니까 제가 여기서 그림을 그릴게요. 먼저 증명 과정의 흐름을 보여주자면 제가 증명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수직 이등분선 3개가 한 점에서 만난다. 지금 이거를 증명해야 됩니다. 즉, 이 직선 3개가 교점이 2개가 아니라 1개인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방법을 무엇이냐? 어떻게 교점이 2개가 아니라 하나인 것을 증명할 것이냐? 제가 일단 결론부터 때릴게요. 수직 이등분선을 2개만 긋습니다. 그럼 여기 교점이 하나는 생기겠죠? 그럼 이 교점에서 제 세 번째 선을 긋는데 이 선이 초록색 변을 수직하게 2등분 한다면
3개의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논리예요. 즉 수직 이등분선은 2개만 그은 다음에 그 교점에서 그냥 평범하게 선을 그었는데 그게 하필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면 결론이 3개의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 논리를 펼치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증명의 과정을 먼저 설명드렸고요. 이제 진짜로 해볼게요. 여기 설명은 제가 잠시 이렇게 화면에 띄워드릴 거고요. 여기 크게 한번 놀아봅시다. 삼각형 A, B, C가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 증명 과정 첫 번째, 수직 이등분선 2개만을 긋습니다. 2개. 점 BC를 지나고 뭔 소리야? 선분 BC의 중점을 뭐라고 하지? M? 선분 AB의 중점을 N이라 할게요. 각각의 중점을 지나면서 수직한 선을 수직 이등분선이라 부르겠지? 그럼 교점은 일단 1개가 발생을 할 겁니다. 좋아. 그러면 지금 상황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 점이 외심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지? 외심이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선분이 주어지고 수직 이등분선이 주어질 때 이 수직 이등분선 그 점 위에서 선분 끝까지의 거리는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 같은 거를 체크하겠습니다. 같은 논리로 BC 선분 보이시죠? 그 다음 중점 M을 지나면서 수직하게 이등분하고 있는 선,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 위의 점에서 선분 양 끝점까지 거리는 무조건 같습니다. 맞죠? 제가 이 점 이름을 그냥 O라고 붙인다면 방금 이 성질 때문에 외심이 아니라요. 이 성질 때문에 OA 선분과 OB 선분과 OC 선분이 모두 같게 됩니다. 따라서 수직 이등분선 2개를 그었더니 뭔가 선분의 길이가 3개가 같은 게 나왔습니다. 이등변 삼각형 3개가 나왔군요. 자,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이냐? 자, 그림을 간단하게 트리밍 좀 하겠습니다. 다 듣는다고요? 좋아. 제가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점 O에서, O는 여기죠? O에서 선분 AB 쪽으로 수선의 발을 내릴 거예요. 그냥 수선의 발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일단은 직각이란 소리입니다. 이 점을 O는 썼는데 P라고 할게요. 그러면 혹시 AP 선분과 CP 선분이 같은지 다른지 확인을 하려면 합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겠죠? 자, 봅시다. 여기 직각이죠? 직각. 그 다음 이 선분의 길이는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요. 직각이고요. 한 변에, 빗변이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R 2개가 같고 빗변 H가 있고 다른 한 변의 길이가 있으면 삼각형 OPA와 삼각형 OPC는 합동이군요. 무슨 합동? R, H, S 합동이니까 선분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AP 선분과 CP 선분이 같으니 이 수직 이등분선 두 개의 교점에서 다른 한 변으로 내린 수선의 발은 다른 선분 하나를 수직하게 이등분하는군요. 그러니 최종 결론이 세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은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고 그 점이 OB, OA, OC 길이가 같으므로 원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즉 선분 OA, OB, OC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중심이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가 외심의 성질 두 가지 증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문제나 풀어볼까요? 기억해야 될 거는 여기서 반지름 3개가 있더라. 그리고 여기 수선의 발이 아니라 수직 이등분선 3개가 있더라. 그 3개의 교점은 개수가 1개이고 그 점이 외심이 되더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등변 삼각형 얘기를 좀 할게요. 이등변 삼각형이 지금 몇 종류가 있습니까? 3종류가 있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지? 그럼 밑각일 같은 걸 좀 표시하자면 제가 여기를 A라고 할게요. 그럼 밑각은 여기가 A가 되고요. 제가 이 각을 B라고 하면 다른 밑각은 여기 있습니다. B. 여기를 C라고 한다면 여기가 C가 되겠죠? 자, 그럼 일단 하고 싶은 말이 BN 선분과 AN이 같습니다. 즉 BN 선분과 BM 이 선분의 길이와 이 선분의 길이는 다르죠? 그지? 같은 쪽을 좀 컬러풀하게 표시해볼까? 이쪽은 요쪽 선분 AN과 같은 겁니다. 색깔 여기까지만 쓸게요. 그러면 이 BM 길이는 MC와 같을 뿐이고요. CP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CP는 AP와 같겠죠. 이런 성질이 있어요. 문제 풀어봅시다. Q1 X가 얼마인지 묻고 있어요. 주어진 조건부터 봐야겠지. 점 O가 외심이랍니다. 그러면 O는 원의 중심이고요. 점 ABC는 원 위의 점입니다. 따라서 원의 중심부터 원 위의 점까지는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겠군요. 그러니 X가 반지름 때문에 6으로 같습니다. 그 다음 2번 볼까요? 점 O가 외심인데 외심에서 그 변으로 수직하게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그러면 외심은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여기가 이등분이 되시겠죠? 따라서 X가 9입니다. 그 다음 3번 문제를 보면 점 O가 외심이니 선분 OA, OB, OC는 전부 다 반지름이에요. 따라서 삼각형 BOC는 이등변 삼각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X가 밑각 35도와 같고요. 4번 O가 외심이니까 선분 OB, OC가 같습니다. 삼각형 OBC가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180에서 130을 빼면 50도가 나오는데 X는 50도의 절반 25도가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자, 1번이 있는데 또 증명을 하고 있대요. 여기서 할 걸 그랬습니다. 한 번 더 하죠. 출발점이 무엇인지 봅시다. 삼각형 하나만 주어져 있고요. 거기서 고작 두 변의 수직 이등분선만 주어져 있습니다. 점 O가 외심이란 적 없어요. 이 점 O는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쓸 것은 선분을
수직하게 이등분하는 선 L이 있으면 L 위에 아무 한 점과 선분의 양 끝이 이루는 점은 항상 같지 않습니까? 이 논리로 수직 이등분선에서 성분의 끝으로 가는 OA와 OB가 길이가 같고요. 그 다음 수직 이등분선 위에서 선분의 양 끝으로 가는 그 길이가 모두 같으니 결론이 OA, OB, OC가 모두 길이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뭘 하냐면 점 O에서 어디에 수선의 발을 내리냐면 지금 수직 이등분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AC로 수직 이등분선을 뭔 소리야? 그냥 수선의 발을 내렸어. 여기죠? 수직 이등분선 없는 AC 쪽으로 그냥 직각이 되게 내렸더니 두 삼각형이 직각 OA 선분 길이, OC 선분 길이 빗변으로 같고요. OD는 공통이니까 R, H, S 합동이 됩니다. 따라서 OAD 삼각형과 삼각형 OCD가 합동이고요. RHS겠지? 그럼 결론이 무엇이냐?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두 개만 그어놓고 교점을 찾았는데 그냥 수선을 그어봤더니 이등분이 되더라. 그러니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이 논리를 펼친 겁니다. 그래요. 이제 다시 봅시다. 2번 점 O가 삼각형 ABC의 외심이라고 합니다. 옳으면 동그라미, 옳지 않으면 X라고 할게요. 그러면 반지름부터 표시할까요? 반지름은 원 위의 점까지 길이 OA, OB, OC 길이가 반지름이야. 그러면 OA, OB, OC는 맞고요. 그럼 BE 길이와 EC 길이가 같습니까? 외심은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합동 조건 RHS 때문에 두 삼각형이 합동이라서 2등분이 되겠죠? 그럼 수직하게 내리면 그냥 반으로 갈라집니다. BE는 CE가 맞고요. 그럼 세 번째 CE는 CF인가? 얘는 다른 삼각형끼리 묻는 거 아닙니까? 같을 이유가 없어요. 네 번째 DAO 각도 어딨죠? 다오 DAO. 그럼 FAO 어딨죠? FAO. 아니 같겠습니까? 아니고요. 다섯 번째 ADO 삼각형 BDO 삼각형이 같다. 같겠죠? 무슨 합동으로? RHS로. R, H가 반지름, 그 다음 공통변이 S. 맞습니다. 그 다음 OE 선분은 OF다. 아니, 수직 이등분선 길이는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을 이유가 없습니다. 길이가 같으려면 반지름이거나 이등변 삼각형 밑변이 이등분 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자, 3번 삼각형 내부의 점이 외심을 나타내는 것을 모두 골라라. 한번 볼까요? 기억을 보니까 뭔가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모두 내렸는데 그 선분의 길이가 모두 같다고 합니다. 얘 그림 다르죠? 얘가 원 위의 점, 꼭지점까지 이게 같으면 외심 아니겠습니까? 얘는 반지름이라는 논리로 길이가 같은 게 맞아요. 그런데 기억은 꼭지점 위로 점이 아니라 그냥 변에 내린 수선의 발 아닙니까? 얘는 외심이 아니에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테죠? 얘는 내심입니다. 니은이 외심이에요. 자, 디귿. 이 그림은 무엇인가? 세 변에 중점이 모두 있습니다. 꼭지점에서 중점까지 선을 그어요. 그럼 이것은 이 세 개의 선분이 무엇이냐? 세 변에 중점을 잇는 선을 중선이라고 하고요. 그럼 중선이지 뭐가 아니냐면 수직 이등분선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얘는 외심이 아니라 무게중심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디귿 컷. 자, 리을 볼게요. 화질구진에 리을 보니까 각이 요렇게 같아요. 요렇게 같아요. 요렇게 같아요. 얘는 이등변 삼각형 3개가 아니죠. 얘는 외심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야 외심이지, 뭔가 각이 이등분 되는 건 외심이 아니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얘가 내심입니다. 자, 리을 아니고요. 미음. 뭔가 점에서 수직하게 수선의 발을 내렸는데 그 수선의 발이 각 변을 정확하게 이등분하고 있어요. 세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나네. 얘가 외심이 되겠군요. 그래서 답이 니은, 니은입니다. 자, 4번 최종 정리 한번 해볼까요? 삼각형 ABC의 꼭지점이 원 위에 있는 겁니다. 원과 꼭지점이 뭔가 한 점에서 딱 접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원은 삼각형 ABC 외부에서 접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접한다, 외접한다고 한다. 이때 원 O를 뭐라고 부르냐면 외접원이라고 부르고요. 중심 O를 외심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그럼 외심의 성질 2가지를 배웠어요. 삼각형 세 변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다 그어버리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3번째, 삼각형 외심에서 뭐가 거리가 같대요? 반지름이 같은 거겠지? 그러면 원 위의 점,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외심 기본 내용이었습니다. 굳이 기억해야 될 거를 말씀드리면요. 외심 내심 뜻보다는 일단 첫 번째 요거 기억하십시오. 선분을 이등분한 선 그 위에서 아무 점을 잡아도 PAPB 길이 같다. PAPB 길이 같다. PAPB 길이 같다. 요거 기억하신 다음에 증명 과정 좀 기억하세요. 삼각형에서 일단 수직 이등분선을 몇 개만 그었다? 2개만 그었다. 그지? 그래서 방금 수직 이등분의 성질 길이 같다, 길이 같다, 길이 같다 요거 했고, 이 점에서 수선의 발 내렸더니 합동이더라. 따라서 세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나더라. 요 과정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외심 내용 2번째인데, 방금까지 외심의 뭔가 길이에 대한 성질을 배웠다면 지금은 외심의 위치와 각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거예요. 일단 요걸 기억합시다. 삼각형을 각으로 분류한다면 예각, 직각, 둔각이 있을 텐데 외심의 위치가 각각 예각은 내부, 직각은 빗변의 중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둔각은 삼각형 외부로 튀어나간다. 요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무슨 소리입니까?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외심 위치를 대충 한번 찾아보려고 한다면 뭘 이용하면 되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그린 삼각형은 얘가 삼각형이죠. 외심이 대충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으면 되니까 수직 이등분선 두 개만 그으면 돼요. AB의 중점이 여기 있겠죠? BC의 중점이 여기 정도 있겠죠? 그러면 수직 이등분선을 긋습니다. 수직 이등분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교점이 요 정도 있겠죠? 얘가 외심의 위치입니다. 여기 정도가 실제 외심이 되겠고요. 좀 더 예각 삼각형으로 그려볼게요. 좋았어. 그러면 여기 중점을 찍었어요. 대충 찍으십시오. 그 다음 수직한 선을 두 개 그으면 교점이 하나 발생하는데 그 점이 외심의 위치가 되시겠습니다. 좋아. 예각이면 삼각형 내부에 있을 것 같아. 그럼 직각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 높이의 중점을 한번 찍고요. 이 밑변의 중점을 한번 찍습니다. 수직 이등분선을 그으면 정확하게, 즉 빗변을 반으로 가르는 점, 빗변의 중점이 외심입니다. 직각 삼각형이 주어지고 빗변에 중점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외심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중점은 높이가 중간 지점, 이 좌우로 가는 중간 지점에 정확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외심에서 꼭지점까지 거리가 반지름이었죠. 반지름 표시를 해볼까요? 꼭지점까지 반지름, 꼭지점까지 반지름, 꼭지점까지 반지름이면 이 부분의 길이가 외심의 반지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삼각형의 빗변이 원의 지름이 되어서 이런 그림이 탄생을 하는 거군요. 이 이쁜 그림 여기 있네요. 그렇습니다. 빗변의 중점을 지난다면 이 빗변이 원의 지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가 보죠? 마지막 둔각을 보겠습니다. 둔각 삼각형 하나 그리면 외심이 대충 어디 생길지 봅시다. 중점 하나, 중점 두 개 찍고요. 수직 이등분선 긋고 수직 이등분선 긋습니다. 대충 여기 있다고 칠게요. 그럼 교점이 여기 생기지 않겠습니까? 즉 가장 긴 변의 가까운 쪽 외부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좋아. 이렇게 치면 이쪽에 중점을 찍고 수직 이등분선을 꽂아 봅시다. 여기 수직 이등분선을 꽂아 봅시다. 이렇게 대충 이 정도 있다는 뜻이에요. 역시 가장 긴 변은 외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제가 뭐 할 거냐면 반지름 한번 표시해 볼까요? 얘가 원의 중심입니다. 꼭지점이 원 위의 점이에요. 꼭지점이 원 위의 점이에요. 원 위의 점, 반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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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여기서도 여기가 원의 중심이니까 반지름, 반지름, 반지름입니다. 그럼 이등변 삼각형가 두 개만 생기나요? 아니요. 몇 개가 생깁니까? 자, 한 개 보이시죠? 그 다음 두 개, 마지막 세 개 생깁니다. 그럼 밑에 둔각 그림도 마찬가지겠죠? 한 개, 두 개, 여기는 잘 찾지? 여기 세 개까지 찾으셔야 합니다.
그럼 직각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이 두 개밖에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외심의 위치가 삼각형 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심을 찾고 싶으면 수직 이등분선 두 개의 교점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위치 컷. 이제 각에 대한 성질을 볼게요. 쉽습니다. 이등변 삼각형 알고 계시죠? 쉽습니다. 제가 넓은 공간이 조금 필요한데 그럼 확대하면 되죠. 제가 예각 삼각형 하나 그릴 겁니다. 그 다음 삼각형 ABC의 외심을 한번 찍어 볼게요. 정확하게 그어볼까? 중점 대충 여기 있겠죠? 중점이 여기 있겠죠? 수직 이등분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수직 이등분선 한번 그어서 보정을 한번 해주자고요. 그림이 이뻐야 하니까. 그러면 대충 외심이 요 정도 사이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정도라고 외심을 찍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림 그리기 위해서 외심이란 점을 이쁘게 찾은 거예요. 원 O가 외심으로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외심 문제라면 첫 번째 해야 될 행동이 반지름이 같다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반지름 같고 같아.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 세 종류가 생기죠. 여기 각을 A로 표시한다면 다른 밑각 여기가 A이고요. 이 각을 B라고 표시하면 밑각 여기가 B입니다. C를 여기라고 표시하면 밑각 여기가 C가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등변 삼각형인데 첫 번째 제가 뭐 할 거냐면 내각의 합의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겁니다. 각 A와 각 B와 각 C를 모두 더하면 A가 1개, 2개, B가 1개, 2개, C가 1개, 2개 있어서 내각의 합 180도는 2A 더하기 2B 더하기 2C죠. 그게 180이니 수식상으로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0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미를 부여할까요? A, B, C가 뭐였죠? 이등변 삼각형 세 종류가 있을 때 밑각의 종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세 종류이니까 밑각의 종류도 세 가지가 있을 거야. 그 밑각을 두 개씩 모두 더하면 180도이고 한 개씩 더하면 몇 도가 된다? 90도가 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반지름 OA 보이시죠? 그 OA의 연장선을 한번 그을게요. 그러면 제가 표시하고 싶은 게 이 외곽을 표시하고 싶거든요. 외곽. 그럼 여기는 2A인 거 보이십니까? 여기가 180 빼기 2A니까 이 부분의 각 외곽은 2A가 되시겠고요. 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 C 두 개를 합하니까 2C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A와 2C를 합한 이 각이 뭔가 여기 보이세요? A 더하기 C의 2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A는 지금 A 더하기 C인데 자, 각 A가 A 더하기 C니까 각 BOC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A 더하기 C의 2배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이냐?
여기 삼각형 하나의 각, 그것의 2배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 A뿐만 아니라 각 B에도 적용이 되겠죠? 이 각 B의 크기는 A 더하기 B입니다. 그럼 이것의 2배는 어디 있냐면 여기 외심에서 각 B로 가는 이 선 말고 B 반대쪽이 아니라 B 말고의 꼭지점, 그 각이 이루는 곳,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말로 하니까 되게 힘드네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각 B의 2배가 되는 거예요. 이쪽이 2A 더하기 2B입니다. 그럼 정확히 한다면 이 연장선을 그었을 때 이쪽 부분이 2B가 되는 거고요. 이쪽 부분이 2A가 되겠죠? 막꼭지각 보이십니까? 그러면 같은 논리로 연장선 하나를 더 그었을 때 막꼭지각 때문에 여기가 2C가 될 거고요. 막꼭지각 때문에 여기가 2B가 될 겁니다. 그럼 역시 각 C, B 더하기 C의 2배가 2B 더하기 2C, 여기에 위치하는군요. 이거 다 더하면 몇 도죠? 360도죠. 4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60이죠? 분명 이등변 삼각형 밑각을 하나씩 더하면 90도라 했습니다. 4 곱하기 90 맞군요. 자, 그림이 복잡하니 뭘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 지금 이 그림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뭔가 각 A의 2배가 다른 꼭지점으로 이루는 각,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그림은 참 익숙하거든요. 이 그림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외심이 대충 여기 있겠죠? 그러면 이 각의 2배는 어디 있겠는가? 반지름을 이렇게 그으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2B라면 여기가 4B. 그러면 점 C도 해야겠죠? 여기 2배, 이 C의 2배가 어디 있겠는가? 외심이 여기라면 이쪽이 4C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외심에 대해서 길이 말고 외심의 위치와 각에 대한 성질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갈무리를 해드릴게요. 이등변 삼각형이 3개가 있으니 밑각의 종류도 3개가 있을 것이고 하나씩 더하면 90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반지름의 연장선을 그으면 외곽을 표시할 수 있는데 표시하고 보니 이 삼각형 내각 하나의 2배가 이쪽에 생성이 되더라. 이 2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O가 외심인 게 주어졌습니다. 주어졌으면 제가 많은 걸 할 수 있겠죠? 점 O가 외심이라니까. 근데 심지어 직각 삼각형 ABC의 외심이래. 그럼 외심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빗변의 중점이겠죠? 그럼 빗변의 한 변의 여기 OC가 5cm니까 AO는 5cm. 여기는 뭐죠? 반지름 5cm. 그냥 뭐 빨리 풀까요? X는 6입니다. 그지? 반지름이 3. 그러니 지름은 6. 그 다음 여기가 36도래요. 여기가 직각입니다. 그럼 여기 외심이죠? 이등변 삼각형 여기 36도 있으니 이 각도가 72도가 될 거고요. 여기 90도니까 그냥 X는 180 빼기 90 더하기 36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X가 180 빼기 126 54도로 계산이 되네요. 여기 도가 있으니까 단위 빼면 좋겠죠? X는 54.
자, 그 다음 여기 직각, 여기 다 전부 다 반지름입니다. 그럼 여기 각도가 180 빼기 70을 하면 110인데 110을 반으로 나눠 가져야 하니 여기가 55도, 여기가 55도입니다. 따라서 x는 90 빼기 55, 35도이겠군요. x는 35. 자, Q2번. 점호가 외심일 때 각 x의 크기를 구해라. 이등변 삼각형 3개가 주어졌는데 밑각의 종류가 1개, 2개, 3개가 있군요. 하나씩 다 더하면 몇 도? 90도. x는 22도 나와야 합니다. 각 x는 22도. 그 다음 각 a의 2배가 여기 되지 않겠습니까? 각 x는 110도다. 각 x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 답을 이렇게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 페이지 1번. 그림과 같이 각 C가 직각이래요. 점 O가 AB의 중점이래요. 그렇다면 점 O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외심이 되겠죠. 그리고 AB는 지름이 될 것입니다. OA가 4라고 했으니 OC가 4라고 했으니 AB가 8이겠죠. OB는 4, OA는 4. 급발진하지 말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에 답합시다. 자, 점 O는 B변의 중점이니까 외심인 거 맞고요. OA, OB, OC는 반지름인데 2분의 1 지름 AB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B는 2배의 OC 8cm가 되겠고요. 2번. 증명 문제가 있었군요. 한번 해줍시다. 제가 증명할 내용이 뭐냐면 이등변 삼각형 밑각을 하나씩 더하면 90도다라. 이거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점 O가 외심인 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외심에서 꼭지점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니 OA, OB, OC가 모두 같고요.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 3개가 생성이 되겠지? 그러면 각 A라는 것은 X 더하기 G, 각 B라는 것은 X 더하기 Y, 각 C라는 것은 Y 더하기 Z이니까 그러면 삼각형 내각의 합 ABC 다 더하면 180도죠. 따라서 밑각을 하나씩 더하면 90도가 됩니다. 두 번째, 각 BOC가 A의 2배라는 걸 증명을 하래요. 연장선 AO의 연장선을 그었습니다. 선분 OD를 그었고요. 각 BOC를 2개의 각으로 표현한대요. BOD부터 봅시다. BOD. 요거 외곽이니까 2배 X 되시겠고요. COD는 외곽이니까 2배의 Y가 되시겠습니다. 따라서 2배의 X 더하기 Y. 근데 X 더하기 Y는 그게 각 A잖아요. 따라서 각 BOC는 각 A의 2배다.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외심 마지막 문제. 점 O가 외심인 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각 X를 구하라는데, 자, 여기가 35도, 여기가 30도야.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 밑각의 종류가 3가지인데 얘네 둘이 더하면 65도죠. 따라서 X는 25도가 될 것입니다. 각 X는 25도. 그 다음 여기도 보면 밑각의 종류가 50도, 25도, X도 3가지입니다. 그럼 X는 쉽게 계산이 되죠? 90 빼기 75, 15도. 너무 쉽습니다. 3번. 여기 120도 있으면 이 X의 2배가 120이겠죠. X는 60도입니다. 자, 4번. 얘는 뭐죠? 저는 얘가 그래 뭐 이거 사용하면 여기가 130도입니다. 그럼 X는 25도인 게 바로 보이는데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이 연장선을 이렇게 그으면 65도라는 것은 이 이등변 삼각형 밑각의 종류를 각각 XYZ라고 한다면 Y 더하기 Z가 65도이니 나머지 하나의 밑각 X가 25도인 거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외심 설명 마쳤고요.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